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게 오히려 시장의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시장이 우리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언제는 굿뉴스가 증시에 좋을 때가 있고 또 언제는 굿뉴스가 증시에 부담을 또 야기할 때도 있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 전형적인 그러한 흐름이었죠. 굿뉴스 is 배드뉴스. 배드뉴스. 일단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표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성과 그리고 이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던 미국 증시.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또 잡기 위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지표도 좋고 기업들에 대한 경기도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보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올랐었던 다수의 테크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제 타이밍 쪽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CES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엔비디아 이 젠슨항 CEO가 마치 영업사원처럼 적극적으로 이 기조연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테크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수혜다라고 여겨지면서 새로운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었던 탓에 여기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을 좀 야기시킬 수 있을 법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지수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세게 나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출발부터 개파락 혹은 그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줘야 되긴 하지만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장, 중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조정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2기의 어떤 출발을 앞두고 그런가요? 아무래도 경계감이 심해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까지 나름의 어떤 조정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 증시 하락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라기보단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에 따른 압박을 조금은 벗어나고자 우선 수익권인 종목군들은 좀 매도하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퍼지고 있는 오늘 월요일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의 여파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시장에 많기는 합니다만 이 트럼프가 이제 행정 명령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 명령을 이제 쏟아붓겠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따른 증시 출렁임의 이유들이 또 추가적으로 될까요? 일단 이 트럼프가 최근 대통령 선거를 진행할 시에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했었던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우리가 알고 있던 트럼프 1기 때처럼 굉장히 과격한 언사, 그러니까 나쁜 워딩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면 당연히 시장의 인플레는 또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압박은 줄 수는 있대. 과거보다는 조금은 온화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조율이 가능한 부분들이 전 상대적으로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2기 출발을 하게 되면 시장은 혹시 모를 변동성을 대비해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하락 조정을 저는 강력하게 이용해 볼 필요 있는 건 미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 일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1월 달 들어오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준 증시가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이런 뉴스는 거의 수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물이 들어온 상황, 여기서 더 물이 들어오려면 국채금리가 안정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안정화돼야 되지만 그래도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트럼프 2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던 또 주식을 전부 매도하고 현금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소 안 맞는 전략일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도 안정화가 안 나오고 있고 게다가 우리가 또 이번 주는 CPI 지표 발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을 흔들지는 않을까. 사실 이 매크로 변수가 예전 대비해서는 강도는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시장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미국 증시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사실 전체적으로 지수가 1% 이상이 하락을 보이는 반면 우리가 그동안에 눈여겨봤던 일부 종목과 일부 섹터는 생각보다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은 뭐 지표를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 시에 역설적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것이 더 공격적인 매매 전략을 고려해 봤었을 때 알맞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증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보시는데 그럼 우리가 또 숨쉴 만한 곳들 찾아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우리 투자자분들 어디서 좀 숨을 쉬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강한 쪽을 좀 체크를 해보면 로봇 쪽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작년 10월, 11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테슬라에 대한 로봇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그게 치달았을 때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이 나도 로봇 할 거야, 나도 이제 로봇에 집중할 거야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던 지난 4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이번에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조연설에서 로봇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많이 했던 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여가셔야 될 것 같고 또 타이밍 알맞게 삼성전자 참 기대했던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도 나온 상황이기에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이제 숨 쉴 곳을 찾아본다면 그 첫 번째 섹터는 로봇주일 수 있다. 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로봇주 기피한 이유 중에 하나. 실적에 대한 불안정성이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들이 보여준 시총 대비 실적은 너무나 형편없었던 상황. 하지만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쪽이 아무래도 이제 SBB테크와 SPG가 속해 있는 이 감속기 쪽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오늘 종목 찾기가 너무 어렵다. 로봇에서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감속기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은 더 이 수익률 게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SBB테크가 더 알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투자의 관점으로 길게 보실 분들은 SPG가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봇주 부담스럽다면 로봇 부품주 쪽으로 여러분들 시선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헤드라인?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반도체주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과 중국 갈등에 드론 시장까지 들어왔고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을 우리가 좀 대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 잡아볼까요? 일단 트럼프 2기에 변하지 않는 어떤 방향성은 중국에 대한 견제일 겁니다.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유해질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그 규제에 대한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찾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한번 우리가 다뤘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신 부품주도 다뤘었고 이제 또 드론 종목군들이 최근에 정말 좋은 시세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높게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드론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언유주얼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수백 프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치, 추정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배 올라갔다라는 것. 그만큼 이 트럼프의 어떤 워딩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액션에 굉장히 드론주들은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강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기에 저도 우리나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드론 이야기하면서 건드린 섹터가 하나 있죠. 바로 방산. 방산. 그렇죠. 무인기. 그렇죠. 무인 방산. 무인기와 이제 여기에 드론이 이제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확장성이 무궁무진해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또 규제 완화를 누가 잘해주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한다는 일에 정말
긍정적으로 또 피드백을 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수혜주들을 좀 잘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드론 이야기하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네. 떠올리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이라기보다는 이 드론 제품에 들어가는 IT 솔루션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과연 이들의 제품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서 쓸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벗어나서 먼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파이버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파이버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 방산 플러스 드론, 여기에 명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의 조정을 만약 이용을 해보신다면 이제 트럼프 2기 시작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안 남았어요. 다음 주 네. 월요일이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기 싫어도 그분의 어떤 연설이라든지 자주 뵈야 되는. 그분의 네. 어떤 뉴스를 계속 접하실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짧게 추가적으로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이 또 체크한 뉴스 중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아우, 스멀스멀 맞아요. 올라오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수도 네. 있겠다라는, 또 여기 경협주 안에서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퍼스텍도 사업부 안에 드론 사업을 가지고 오. 있습니다. 또 퍼스텍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작은 방산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퍼스텍과 같은 기업들이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관련한 모멘텀 계속 받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방산 쪽으로 조금 확대시켜 볼게요.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자료도 준비를 해놨는데 미국의 방위 산업이 계약 구도가 재편된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는 방산주에 관한 시선을 조금 옮겨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트럼프 시기의 방산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방위비에 대한 이 증액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시세는 충분히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조정이 너무 깊으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 많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빠르게 지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트럼프의 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의 본업의 성과까지 왜곡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만 2년 동안 주구장창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특히나 했어요. 네. 폴란드 1차니, 2차니, 3차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방산주에 대한 점수를 높게 줬던 건 폴란드를 발판 삼아 다른 나라까지도 진출할 수 있겠다였는데 아직 후속 뉴스가 없죠.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트럼프의 입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시세가 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을 볼 때는 폴란드 외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계약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붙어줘야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들이 뭐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춰갈 수 있겠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